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설 연휴 동안 수도권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면 정말 뜻깊은 시간이 될 곳입니다. 그곳에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수원에 있는 국립농업박물관 황수철 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농업박물관장 황수철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근데 국립농업박물관 하면은 왠지 곡창 지역인 저 아래쪽에 있거나 서울에 있을 것 같았는데 수원이더라고요. 여기 네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국립농업박물관은 농업의 역사와 가치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지난 2012년 기초연구를 시작해 10여 년의 준비를 거쳐서 2022년 12월 15일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이 자리한 수원시 서둔동 1호는 한국 농업의 메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네. 조선 후기에는 새로운 농사법 등을 활용한 농업개혁의 꿈이 펼쳐진 곳이고요. 대한제국 이후에는 줄곧 농업연구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네. 특히 해방 이후에는 우리나라 농업연구의 총본산이라 할 농촌진흥청과 서울대 농과대학이 있던 곳입니다. 네네. 그리고 박물관 뒤편 여기산에는 한국 근현대 농학연구의 선구자이신 오장춘 박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적 장소에 박물관이 개관되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조대왕이 만드신 무언가가 있다고 하시니까 네네. 약간 놀라운 게 수원하면 화성이고 화성하면 정조대왕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조대왕님이 관여 안 하신 분야가 없긴 하겠지만 농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나요? 네. 조선 제22대 국왕인 정조대왕은 여러 혁신적 농업 정책을 펼치셨습니다. 네. 농업 생산의 획기적 증대를 위해 국영농장인 둔전을 늘리고 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네. 백성들이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수원 화성 북쪽에는 만석거, 육릉 근처에는 만년제, 그리고 박물관 인근인 화성 서쪽에 충만제를 만들었습니다. 또 대유둔이라는 국영농장을 설치해 농사짓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박물관 상설관에는 정조대왕이 반포한 권농 정구 농서유눔이라는 문서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네. 당시 흉년이 계속되자 전국의 관료와 유생들에게 농업 진흥을 위해 계책과 농서를 지어 올리도록 국왕이 직접 지시한 일종의 명령서입니다. 박물관에는 이러한 정조의 권농 유눔에 답한 농서들도 여러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말하자면 정조대왕께서 정책 제안을 요청한 거네요. 네, 전국의 유림들에게. 네네. 와, 이런 일이 또 있었군요. 그 근처에 우장춘 박사님 묘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우장춘 박사 하면 저희 어릴 때 위인전에 나왔거든요. 씨 없는 수박. 네, 이걸로 네, 기억이 나는데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토록 수원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장춘 박사는 뭐 일본에서 연구를 주로 활동하시다가 네. 해방 후에 귀국하신 분인데요.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하고 보급한 세계적인 육종학자이십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맛있는 김치를 먹게 된 데는 사실 오장춘 박사님의 공이 큽니다. 오장춘 박사가 지금처럼 속이 꽉 차고 네. 잎이 사각사각한 배추, 그리고 크고 수확량이 많은 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그렇지 못한 무와 배추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환경에 적합한 귤의 재배 기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에 강한 강원도 씨감자도 보급했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오장춘 박사가 이룬 업적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은 근대 농업에서 지금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익숙한 먹거리가 다 우장춘 박사님부터 시작을 한 거네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네. 하하. 씨 없는 수학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분이셨군요. 네네. 이제 저희 기후 퀴즈 정답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관장님과 함께. 미국의 건강 전문지 헬스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올리브유, 그리스의 요구르트, 인도의 렌틸콩, 일본의 나토인데요. 우리나라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김치, 2번 막걸리. 힌트를 드린다면요. 김장을 하죠. 이걸로. 보쌈도 이걸 사용해서 만들고 이 찌개도 이걸 사용해서 만듭니다.
청취자분들의 답변 보면서 저희 관장님께 관장님께 정답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1번 김치입니다. 네,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우장춘 박사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김치가 아니었을 것이다. 배추도 무도 여기서 새롭게 시작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립농업박물관에 가면 이 김치에 관한 역사도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즘 김치 냉장고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싱싱하게 김치를 먹을 수 있는데 네네.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장독에 묻었던 거? 네네. 예. 대부분 지역에서는 마당에 장독을 파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독을 구하기 힘들거나 강원도처럼 아주 추운 북부지방에서는 네. 별도의 특별한 김치 냉장고가 있었는데요. 바로 나무독입니다. 나무독이요? 네네. 예, 통나무 속을 비워 만들었는데요. 보온성도 좋아서 강원도 산간의 혹독한 추위에도 얼지 않고 한겨울 내내 맛있는 김치를 먹을 수 있었답니다. 박물관 농업관에 전시되어 있으니 꼭 오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 나무에 김치를 담아서 이게 어떻게 보관이 잘 될까 생각이 들면서도 말씀 들어보니까 와인도 나무통에다가 네, 오크통에 예, 보관하죠. 그러네요. 네. 나무가 네. 그 보관하는 음식들이 있네요. 네네. 강원도에서는 나무독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치박물관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립농업박물관의 김치실일까요? 네, 김치에 관한 역사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 연휴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볼 만한 곳으로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립농업박물관. 근데 관장님의 개인사에 대해서도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관장님께서 당연히 농과대학을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경제학자시더라고요. 경제학자가 농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네,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는 네. 제 소신이기도 한데요. 경제라는 말은 경세재민이라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경세재민이요. 네네.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는 뜻입니다. 본래 그런 경제학은 그런 생각으로 우리네 인간들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는 학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살림살이 경제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역사, 경제 발전 과정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경제사, 경제 발전론이 제 전공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농업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급격히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들이 겪는 삶과 살림살이의 변화가 저의 주요 학문적 관심사였습니다. 경제학자로서 농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로 경세재민 얘기를 해주셨어요. 관장님 그 경제발전사 전공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농업 국가면서 네. 경세재민 하는데 농업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간이 길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서 농업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으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립농업박물관 관장님을 하시면서요. 이곳이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이나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욕심이 많은 편인데요. 네네. 네, 우리 박물관이 이랬으면 싶습니다. 자연스럽고 네. 아름답고 재미있고 젊고 그리고 품격 있는 그런 박물관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스밈 혹은 스며듦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요. 네. 억지로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치나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다가와 스며들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박물관에서 접하는 모든 것들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격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고 생각할 거리가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요즘 말로 인스타그램업을 하게 SNS에 사진으로 꼭 남겨두고 싶고 한 번 오면 다시 또 찾고 싶은 그런 곳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물관 선생님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문화와 예술의 관점에서 농업에 접근해야 하고 무엇이든 최고의 품격을 담아 전시와 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박물관을 찾는 분 누구나 자연스럽게 농의 가치와 중요성에 스며들수록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인스타에 사진 찍어서 올리기 좋은 곳으로 박물관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공간일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립농업박물관 하면 머리에 그려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네네, 있거든요. 네. 아, 이렇다면은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을 데리고 연휴 기간에 젊은이들끼리 또 어린이들을 데리고 어르신들하고 한번 가볼 만한 곳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해 50만 명 이상이 여기를 다녀갔다고요. 네네. 그리고 뭐 1분 만에 예약 매진된 프로그램도 있다 하는데 어떤 건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개관 이후로 누적 관람객 5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많은 분이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박물관에 예약제로 운영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예약제로 운영하는 어린이 박물관은 한두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입장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인기가 높습니다. 그럼 이번 연휴 기간은 못 가겠네요. 저 같은 경우 조카들을 데리고. 네. 네, 특별히 또 대기하시는 분들 위한 특별 또 배려도 있습니다. 아, 네네. 네네. 또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럿 있는데요. 그런 가족 대상 프로그램은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예약이 매진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농박과 함께하는 식나는 요리 프로그램, 농업박물관과 네네. 함께하는 신나는 요리 프로그램. 먹을 식자를 써서 식나는 요리 프로그램, 아, 네네. 박물관에서 만나는 홈 가드닝, 홈가드닝. 네네, 전통 공예 아티스트, 그리고 여름방학 프로그램인 농캉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농캉스요. 네네. 호캉스, 바캉스 하는 네, 것처럼 그렇습니다. 농캉스인가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박물관 야외 공간을 좋아하십니다. 네. 박물관 야외에는 다랑이 논밭, 과수원, 농가원령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사시사철 포근하고 정겨운 농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특히 농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가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다랑이 논에서 모내기와 벼베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신청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마감되어 체험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제가 궁금한 건 농가 원령 산책로잖아요. 그냥 네네. 산책로가 아니라 예, 예. 왜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을까요? 예, 정학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정약용 선생의 아드님이신 네. 정학규의 농가 원령가를 네네. 바탕으로 해서 12달에 그런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12달이 농사 주기에 맞는 그렇습니다. 12달로 산책을 할 수 있게 네네. 관심이 가는데요. 갑자기 저는 농캉스는 또 어떤 걸까요? 그러면 뭐 여름방학에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을 네. 농캉스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이제 장명을 한 거고요. 내용들은 다양한 이제 교육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 어린이들의 농사 네, 체험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인가요? 네네. 네, 옛날에 대학 다닐 때 대학생들이 농화를 많이 갔었는데 이제는 어린이들이 농업박물관에서 농캉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아,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진짜 누적 관람객 55만 명이 좀 놀랍지가 않은데요. 또 이게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었잖아요. 수원이 최근은 좀 나아졌지만 네. 근데 이렇게들 찾아왔다는 게 참 놀라운데요. 말씀 중에 또 그 얘기가 있으셨어요. 식나는 요리 프로그램? 네네. 요리 강좌를 하는 건가요? 농업박물관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건 어떤 걸까요? 네, 우리 박물관에서 직접 키우고 수확한 제철 농작물을 활용해서 요리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우리 땅에서 난 식재료의 소중함과 바르고 건강한 식문화를 전하는 게 목적입니다. 다랑이 밭에서 수확한 홍감자는 이태리 요리인 gnocchi로 변신했고 그리고 선풍이라는 이름의 우리 콩은 고소한 두부가 되어 함께 나눠 먹는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네. 마트에서 포장된 두부만 보던 아이들이 두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눈을 떼지 못하고 신기해합니다. 아, 이건 저도 신기할 것 같은데. 네네. 예. 미래 세대들이 우리 식재료와 요리법의 소중함을 느껴보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마련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프로젝트도 있는데요. 전국 방방곡곡에 구전 음식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전국 8도 구전 음식 발굴 프로젝트가 그것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레시피가 우리에게 없고 입으로만 전해지는 음식이란 뜻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 점차 사라지고 잊혀가는 지역 고유의 식재료를 발굴하고 네. 농부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 음식을
현대식으로 재해석하고 재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고전 음식들을 지역의 농부님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이야기하고 맛보면서 우리 농경 음식 문화를 체험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부의 음식 문화는 농경 사회의 발자취이자 우리 농업 농촌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길이 남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농경국가 그랬는데 어떤 사람도 아버지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거슬러 올라가서 농사를 짓지 않는 조상이 있었던 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정말 이 다양한 분야로 농업이 문화구나 하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갖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오늘의 기후여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후위기 얘기를 하면 저희 이 프로그램에 농업 전문가분들이 많이 나오시고 얘기하다 보면은 농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관장님께서 최근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어떤 일에 주목을 하시는지 농업박물관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도전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물관에 오기 한참 전부터 이제 기후위기에 주목하고 네. 이런저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가장 현재 큰 문제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심지어 알려고도 하지 않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이 아직은 크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의 중요성과 그 대응의 시급성을 알리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 박물관도 이 닉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역할일지 국립농업박물관 지금까지 프로그램도 너무 재밌었는데 기후위기 대응에서 어떤 역할을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 박물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사실 모든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령 태양광 활용이라든지 네. 에너지 절감을 고려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전시 교육 체험 영역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생각합니다. 네. 그 일환으로 우리 박물관 야외 다랑이 밭에 퍼머컬처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퍼머컬처라면 어떤? 예, 퍼머컬처는 연속성이라는 뜻의 영어 퍼머넌트와 농업이라는 뜻의 영어 에그리컬처의 합성어입니다. 네. 지속 가능한 농업 혹은 영속적인 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약이나 비료를 쓰지 않고 경운도 하지 않습니다. 경운이라 하면 밭을 갈아서. 네네. 예, 그리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를 격리할 수 있는 농법의 대표적인 것이 퍼머컬처입니다. 네. 그리고 박물관 식물원이 있는데요. 그 식물원의 주요 테마는 기후변화입니다. 이곳에 아열대의 과수들이 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재배의 변동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열대 과수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후변화 대응 농법의 하나인 친환경 순환농법을 알리기 위해서 물고기 배설물로 식물을 재배하는 아쿠아포닉스도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끝으로 작년 12월에는 개관 1주년을 기념해 기후위기를 주제로 심포지움도 열었습니다.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초빙해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전시, 교육,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게 음식이나 뭐 농캉스나 농가 원령 산책로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재밌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기후위기 관련해서도 국립농업박물관이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말씀 중에 국립농업박물관이 어떤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운영에도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그럼 뭐 태양광이나 이런 재생에너지 쪽도 박물관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뭐 많지는 않지만 저희 네. 박물관 그 건물 3호동 옥상에 태양광 시설로 네. 전기 일부를 이제 충족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점점 태양광 패널로 마련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물관 운영도 기후위기 대응에 맞게 그 박물관에서 프로그램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게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함께 운영을 하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 지금 매우 가보고 싶어져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번 설 연휴 기간 찾아오라는 초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직 국립농업박물관을 보지 못하셨다면 이번 설 연휴에는 가족 친지들과 함께 꼭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설 당일은 휴관인데요. 나머지 연휴 동안에는 개관합니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요. 그리고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아주 재밌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민속놀이 한마당, 우리 연 만들기, 복주머니 만들기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찬란하고 소중한 우리 농업 유산을 조명하는 남겨질이라는 제목의 제2회 기획전도 열리고 있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에 오시면 여러 가지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농업 유물뿐 아니라 트랙터 시뮬레이터, 드론 방제 체험 등 농업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코너도 많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작물을 키우는 스마트팜 수직농장, 아름다운 꽃과 식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는 식물원, 다양한 곤충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곤충관도 있습니다. 네. 국립농업박물관에서 농업의 전통과 미래를 경험해 보시고 우리 농업의 소중함과 가치를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수원에 있는 국립농업박물관입니다. 황수철 관장님 초대를 받으니 한번 가보고 싶지 않나요? 전 특히 그 남겨질 그 기획전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관장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